네, 안녕하십니까. 무리함수, 오늘이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지지난주는 쉬었고요. 지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레코드까지는 약간, 뭐랄까, 오버뷰, 그러니까 말하자는 오버뷰인데, 오버뷰를 좀 빡시게 했죠, 우리가. 어, 오버뷰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아무튼 그런 스터디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진짜 뇌터 정리를 목표로 해서 조금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좀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같이 해볼 건데요. 채널지기님께서 그 읽어봐라라고 하셨던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을 저희가 같이 읽어볼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PDF가 지금 화질이 뭔가 화질구지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해결이 안 되면은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던가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지금 읽고자 하는 논문은 심플렉틱 지오메트리, 타교기하를 이용해서 그 뇌터 정리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그 저도 이 논문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아리오 페이퍼라고 그 언더그레이주에이트 학생들이 쓰는 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논문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앞부분 인트로덕션은 그냥 짧게 써 있는데 인트로덕션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잠시만요. 화질이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락을 푸니까 괜찮네요. 희한하네. 락이 있었나요? 네, 페이지를 안 움직이게 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든 뭐든. 아, 근데 락을 하니까 뭔가 이미지가 확, 해상도가 확 안 좋아졌었는데 락을 푸니까 갑자기 좋아지네요. 이렇게 해야겠다. 음. 그래서 지금 제 화면 다들 보이시죠? PDF? 네, 잘 보입니다. 이쪽 보입니다. 이쪽.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어,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아무튼 뭐 뇌터 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할 거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랭귀지가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심플렉틱 지오메트리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자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논문은 Any physicist or sufficient curious mathematician who has studied undergraduate analysis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학을 공부했다고 해야 할지 아닐지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아무튼 뭐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디퍼런셜 폼에 적어도 한 번은 노출이 된 하지만 뭐 매니폴드는 모를 수도 있는 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일단 디퍼런셜 폼을 전혀 모르고 굉장히 알고 싶은 주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디퍼런셜 폼을 모르고서는 사교기하는 아예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논문 외에 뭐 아웃사이드 리소스는 없이 그냥 설명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일리 리코멘디드 레퍼런스를 보면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일단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기 전에 혹시 채널지기님께서 여기 무리함수 탭에 남기신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교기하에 입문하려면 심플렉틱 투폼 모멘트 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논문은 그것을 위한 밑작업 정도로 여기면 된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1, 2차 미분 형식에 대해 고민이 되어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인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거 좀 이제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복소 해석 스터디에서 한 두 번 정도 스터디를 했고, 이 채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단톡방에서 제가 최근에 사교기하에 관심이 있는데 사교기하 관련 스터디가 있다는 걸 단톡방에서 방금 보고 약간 즉흥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입 인사는 끝나고 디스코드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시작하기 전에 약간 좀 사족? 사설인데, 그, 채널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채널에 뭔가 유행이 이렇게 한 번씩 확 쓸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한때는 토러스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공률 계산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수 2기에서도 약간 사이드 잡으로 공률 계산하는 거 하고 있고, 기대수 3기에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3기에서는 공률 계산을 하진 않고, 그, 아, 김수민 그랬나? 선생님이 복소에서 공률 계산 좀 했던 거를 가져와서 발표를 좀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복소 네. 해석 쪽이구나. 아, 그럼 복소 해석 쪽에서도 하고, 그다음 다변수 스터디에서도 하는 것 같고, 또 그 외에, 아, 그리고 통계 데이터 저쪽이었나? 확률론이었나? 저쪽에서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최소 네 군데에서 지금 공률 계산을 하는 뭔가 유행 같은 게 지금 또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일단,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논문이 있으니까, 그냥 논문 한번 쭉 볼게요, 같이.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어쨌든 인트로덕션 빼면은 한 두 페이지 반 조금 넘잖아요. 근데 이 두 페이지 반 읽는 동안에 머릿속에 물음표가 너무 많이 떠서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음표 뜬 거를 그냥 다, 그냥 가감 없이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해밀턴 이퀘이션, 일단 이거 써놓고 시작할까? 그, 라그랑지안 이퀘이션부터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그걸 좀 써놓고 하면 조금 더 낫겠지? 일단 라그랑지안의 정의는, 네, L도 그냥 날려 쓰지 말고 쓰자. 라그랑지안은 T 빼기 V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라그랑지안, 그러니까 우리가 T 더하기 V는 익숙하잖아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근데 T 빼기 V는 그래서 저게 물리적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제가 발표할 때도 사실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나온 어떤 물리량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 그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은 너무 독특하네. 뭐니? 가정 들어갈까?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은 요거를 이거 아니죠? dt분의 d 그다음에 q k 닷분의 라그랑지안 빼기 파셜 qk분의 파셜 라그랑지안은 0. 그러니까 비보존력이 없을 때 이때 성립하는 그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그 뉴턴 제2 법칙이랑 그 동치인 것까지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번째 머릿속에 떴던 물음표는 그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냥 저기 시그마는 생략할게요. K? 아, K가 아니지. 여기는 K를 쓰면 안 되지. 아, 아닌가? 맞나? 상관없지. K라고 써야겠다.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빼기 라그랑지안.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든 생각.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책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면, 그, 음, 그러니까 역학적 시스템을 뭔가 세 종류로 나누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요거 조금만 그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저기 보여드릴게요.
요 다른 책인데 제가 요거를 요 위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왜 이렇게 크냐? 여기다가 붙일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 해밀토니아는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랑 연관이 된 건데 그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T2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그 폼 있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을 조금 더 제너럴하게 표현된 그 형태이고 T2가 이거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로 써지는 그 카이네틱 에너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 mv 제곱 뭐 2분의 1 mv 제곱식으로 뭔가 속도 텀이 두 번 곱해지는 걸 가장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그냥 속도 텀이 한 번만 들어가는 그리고 F는 그냥 위치에 대해서 정해지는 어떤 코이피션트라고 써지는 타입의 그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T0는 아예 그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 그냥 포지션에만 의존하는 어떤 T0라는 또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라고 요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약에 요 T1이랑 T0가 0이면 그러니까 T2만 있으면 그럴 때는 이 해밀토니아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럼 굳이 해밀토니안 같은 거 왜 만듦?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 뭔가 답하,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어떤 형태로든? 그, 이게 저도 오늘 하고 이제 그 뭐냐, 챗GPT랑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조금 알게 된 건데요. 얘가,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뭘로 표시해야 되죠? 레이저 포인터 없나? 제가 이거 미숙해서. 이걸로 하면 나오나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레이저 포인터를 어떻게 하죠? 레이저 포인터가, 이거구나. 스마트 드로잉인가? 이건가요? 어, 아니구나. 그 화면 혹시 저기 오른쪽 위에 네. 모어 툴스라고 보이세요? 모어 툴스. 네, 오른쪽 위에요? 네. 아니요. 안 보이시나요? 슈가 도구 이건가? 아, 레이저. 아, 이거구나. 네네네. 아, 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아, 이거구나. 네, 네. 이게, 아, 잠시만요.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잠시만요. 이게 네. 라그랑지안을 르장드르 변환해서 해밀토니안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르장드르 변환이 뭐냐 하면 이게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도 물음표가 많이 뜨긴 했는데 어 fx라는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어, 잠시만요. 아니 무슨 짓을 뭔가 신기한 동작이 많이 일어나네요. 제가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네, 얘를 이제 그 르장드르 변환을 하면 여기 스타가 붙고 네, p가 들어가서 px 빼기 fx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캐노니컬 뭐라 그러지? 캐노니컬 모멘텀을 정의를 할 때 p를 라운드 L 라운드 Q 닷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제 L이 아까 그 하신 t-v인데 2분의 1 mv 제곱인데 q 닷 제곱 빼기 뭐 v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얘는 뭐 q에 대한 위치에 대한 보통 함수일 거니까 네네네. 라운드 1 라운드 q 닷을 하면 q 닷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만 미분이 되잖아요. 얘는 어차피 0으로 나갈 거고 사실 거기도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은 뭐, 네, 그냥 그렇다고 넘어갈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짝 불편한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는 저 Q 닷 제곱의 형태로 안 나오고 Q1 닷 Q2 닷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건데 일단은 그냥 뭐 여기 예제로 있는 그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 치고 네네네네네. 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 치고. 네. 그러면 얘가 MQ.이 되는데, 네네. 이거 사실은 이제 Q가 위치고 Q 속도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은 MV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운동량의 형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네. 캐노니컬 운동량?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나 보더라고요. 아, 그걸 또 캐노니컬이라 부르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저기 챗GPT는 네. 이걸 번역을 열심히 다 해주니까 정근 아,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그 제너럴라이즈드 모멘텀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어, 그냥 새로운 정의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유클리드 공간에서 선 운동량이라고 하면은 그냥 MV로 정의가 되는데, 네네네, 이제는 더 이상 V가 아니라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를 보고 있으니까, 네, 그 스페이스 자체가 유클리디안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 공간에서 새로운 운동량을 정의하는구나 정도로만,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 아,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자연스러운 정의라고, 그러니까 일반화라고 해야 되나? 운동량에? 네, 그냥 그 네네,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L을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H가 나와서 PQ 닷 빼기 L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르장들이 변한 얘기를 늘 하던데, 네네. 일단 이 변환 자체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듀얼이래요. 그래서 사실 듀얼도 사실 그러니까 벡터가 있으면 뭐 듀얼 벡터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약간 아씨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느낌. 네, 아무튼 그런 느낌. 그러니까 벡터는 실수를 받아서 벡터가 나오면 듀얼은 벡터를 받아서 실수를 내주는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그렇게 어쨌든 듀얼이라고 하더라고요. F의 듀얼. 그래서 두 번 하면 원래 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L을 이제 PQ 닷 빼기 H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액션을 할 때 L이니까 PQ 닷 빼기 H 이게 DT가 돼서 그래서 해보면 이게 사실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쓰면 네. PQ 닷 DT 빼기 HDT인데 그럼 얘는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P 이게 DQ가 되고 빼기 이제 HDT가 되는데 그래서 얘가 캐노니컬 원폼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캐노니컬 원폼을 뭐 정의를 해서 이렇게 정의가 요런 데 나오니까 캐노니컬 원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까지 정도입니다. 제가 네, 그 좀 찾아보고 한 것은.
그래서 네. 르장드르 변환도 사실 찾아봤는데 그 기울기를 어 기울기를 변수로 가지는 함수라고 잠시만요. 아씨 까먹었다. 뭐였지? 그러니까 기울기로 y는 fx가 있으면 이렇게 fx가 있으면 지금은 이제 x에 대해서 기술을 한 건데 얘를 기울기를 p로 잡아서 여기 요게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p에 대해서 기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르장드르 변환을 보완을 했대요. 이게 무슨 어 볼록 함수를 연구하다가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자세한 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어 그 라그랑지안이 Q인가? Q 닷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Q 닷이 속도잖아요, 속도. 네. 근데 속도 말고 얘를 운동량으로 보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질량을 곱하기보다는 그 이 캐노니컬 아니지 르장드르 변환을 통해서 이제 운동량으로 변환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냥 그랬구나 정도지 그걸 딥하게 뭔가 좀 아직은 네 뭐 생각을 해봤다거나 납득이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어, 알기로는 그 네. 르장드르 변화는 그 기울기랑 관련되는 게 그 strictly convex function에 대해서는 기울기 거기에서의 탄젠트 라인이랑 1대1 대응했나 아무튼 그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르장드르 변환을 할 때도 되게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뭐 컨벡스 하면 뭐 인젝티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물리에선 좀 그런 것들을 좀 좋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르장드르 변환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컨벡스 펑션에서의 경우와 같이 이제 함수를 또는 어떤 보고자 하는 수학적 대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하려는 게 결국엔 변환해서 하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에서도 그 변수가 달라지고 그 거기에 뭐 대응하는 그 물리량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치면 뭐 운동량으로 바뀌고 뭐 연력학에서도 뭐 어떤 거기에다 르장들 변화를 하면 포텐셜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에도 르장들 변화를 하면 이제 물리량이 바뀐다 정도로만 알고 있고 대신 르장들 변화를 해서 나온 해밀토니안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사교기하 책에서 인트로덕션에서 이걸 읽었는데 저희가 뭐 매니폴드를 하고 벡터 필드를 다루고 이런 게 사교기한데 그 사교기하에서 벡터 필드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거기서 하나의 벡터를 쭉 따라갔을 때 유일하게 결정되는 라인이 있잖아요. 미분방 정식에서 이렇게 풀듯이 그런 거 이제 벡터 플로우 그런 비슷한 게 벡터 플로우인데 해밀토니아는 그런 지오메트리컬한 직관이랑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지오메트리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라그랑지안보다 해밀토니안이 좀 더 다루기 좋고 편한 그런 물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밀토니아를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그, 그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긴 한데, 그냥 뭔가 기하적으로 다루기에는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으로 저렇게 바꿔두면은 그런 식으로 다루기가 좀 편하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사교기하의 언어에서 해밀토니안이 되게 기하적인 직관으로 다루기가 되게 쉽다고 들었어요. 음, 그래서, 네. 네. 물음표가 줄어든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밖에 안 나와 있냐면, 그냥 기술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요 라그랑지안을 르장드르 변환을 하면은 요런 모양이 된다. 그리고 뭔가 함수를 르장드르 변환을 하면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질들을 유지하면서 좀 다루기가 편해진다.
그런데 라그랑지아는 그 르장드를 변환을 해서 해밀토니안으로 바꾸면은 뭔가 사교기하적으로 다루기가 편해지더라. 약간 이런 굉장히 뿌연 이미지만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현재로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 솔직한 심정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부분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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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스프링 매스 시스템 하나 잡아놓고 그냥 E2D I 세타 E2D I 세타 그냥 X는 E2D I 세타 그냥 그렇게 해놓고 풀면은 이거는 그냥 뭐 계산하면 나오는 거라서 딱히 여기는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해밀토니안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야 되나? 이용 안 해도 되나? 상관없나? 아, 해밀토니안은 그냥 이걸로 계산되는 거니까. 해밀토니안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Q랑 P로 써지고, 두 개의 그 변수로 써지고,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건데, 이게 어차피 그냥 스프링 매스 하나 있는 거니까, 그냥 뭐 Q는 X인 거고, P는 그냥 MV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랑 뭐 잘 들어맞는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뉴턴 역학이랑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라는 거 정도로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근데 요 다음부터가 이제 또 물음표를 띄우기 시작하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언어로 그, 그 스포 아닌 스포인 듯한 무언가 이렇게 깔아주고 시작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중요한, 나름 저자가 의미를 담고 싶어 한 걸로 보이는 부분을 제가 콕 집어서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너무 두껍네. 이건 너무 얇은. 제가 그 감도 못 잡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왼쪽에서 식 2점, 그러니까 2.2, 식 2하고 식 3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지금 요 예에서는 이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예로 들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식 2.2와 2.3을 만족하는 어떤 H를 찾는 건가요? 아니면 H를 어떻게 찾으면 식 2.2와 2.3을 만족하게 되는 건가요? 아, 식 2.2와 2.3은요.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설명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라그랑지안 여기 정의하고요. 뭐, 라그랑지안이 왜 이렇게 정의되냐는 거는 뭐 너무 좀 긴 얘기니까, 일단 거기는 네, 예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네네. 라그랑지안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해밀턴이야 이렇게 정의하고요. 해밀턴이야 왜 이렇게 정의하냐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걸로 이제 네. 좀 조금 퉁치기로 하고, 해밀턴이야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요거를, 그러니까 요 해밀토니안의 요 델타를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식을 어떻게 잘 하다 보면은, 요 두 개가 이렇게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랑 상관없이 그냥 해밀토니안의 정의랑 그냥 미분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라그랑지안을 찾으면 해밀토니안은 연역적으로 찾아지고 네. 그러면 이 식 2와 3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원래 그 라그랑지아는 Q랑 Q 닷의 함수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Q랑 Q 다시 아니라 Q와 P의 함수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Q로 편미분한 것, P로 편미분한 것이 이렇게 P 다시랑 Q 다시 되더라. 음, 네. 약간 요런 좀, 왜 이런 이쁜 대칭성이 나오지? 라는 좀 신기하다는 느낌이 드는 약간 그 신기한 게 나중에 풀릴지는 모르겠네요. 풀리면 좋겠네. 일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그냥 그 단진동 그 공식 가지고 그냥 그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이란,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요거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다른 변수 다 치우고 P랑 Q만 남기겠다는 그 목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그걸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 심플 하모니 오실레이션에서 L은 쉽게 구할 것 같고, 그 네. L에서 H를 구하는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볼까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어, 잠시만요.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어, 저는 그냥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런 거 놔두고, 그냥, 뭐 어차피 지금 Q, Q 이렇게 쓰죠. Q는, 진폭을 뭐 A라고 치고, A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Q 닷은 A 오메가 이거 뭐냐. 코사인 오메가 T인데, 근데, 요렇게 단진동을 할 때, 오메가가, 저 이거 항상 헷갈리는데, 오메가가 높으려면 K가 커야 되죠? 그러죠? n분의 K죠? 맞는 것 같아요. 요거니까, 네, 요거니까, 그러면은, 라그랑지아는, 아니다, 순서대로 하자. 괜히 오버하지 말고. 그러면, T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K는 M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T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M 오메가 제곱에 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고 그다음에 아니지? 그게 V죠. 네, 잘못 썼어요. V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T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M 오메가 먼저 써야겠다.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돼서 t 더하기 v가 일정하다는 것이 굉장히 잘 보이고 여기서는 네, 라그랑지아는 어쨌든 t 빼기 v고 그다음에 해밀토니안을 계산하려면은 p q 닷 빼기 라그랑지안이잖아요. 근데 p는 m q 다시고 근데 그러면 q 다시 제곱이어야 되니까 a 제곱 오메가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빼기 어 잠깐만요. t 빼기 v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니까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1 사인이죠? 앞에는 다 똑같고 사인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잠깐만요. 이거 제가 좀 길어지는 거 좀 귀찮으니까 꼼수를 조금 써가지고 여기를 슉슉슉 죄송합니다.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서 좀 쓸게요. 결국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그 속도 두 번 곱한 텀으로만 표현이 되면은 h랑
그 역학적 에너지랑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경우에는 뭐랑 똑같냐면은 저기 뭐냐. 그냥 t 더하기 v랑 똑같아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없어지고 2분의 1 m a 제곱, 오메가 제곱만 남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뭐만 남기고 싶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제 이건 다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근데 내가 여기서 뭐만 남기고 싶냐면 P하고 Q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A랑 오메가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했더라? 한 번 하고 까먹었는데. 뭔가 희한하게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P를 P를 먼저 MQ 닷으로 정의해 놓고 하면은,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음, 이 M분의 뭐 이렇게 P제곱 이렇게. 뭔가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안 돼 버리네. 그 q 자리에다가 그냥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를 대입을 하고 그냥 냅다 제곱을 하면 이제 그 상수만 맞춰주면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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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써볼게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p가 m q-이니까 네, 네. 그냥 위에 써 있는 q-은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를 그냥 대입하는 거죠. 그럼 a m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p가.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네, 네, 그러면 이제 p랑 q가 둘 다 이제 뭐 a m 오메가 사인 코사인 이런 걸로 나왔으니까 네, 아까 그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해서 지금 식을 줄여놨잖아요. 해밀토니안의 식을. 네. 근데 그냥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으로 분리를 시켜. 아, 그걸 줄이지 말고요. 예. 아, 그렇게 했었구나. 사인 제곱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1. 맞다, 맞다. 진짜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넘어갔었어서. 그럼 여기서, 어, 잠깐만요. A 코사인이니까, A 오메가 코사인이니까, 이게 Q다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근데 P를, q 닷으로 나타내지 말고 p로 나타내야 되니까 네, P를 남기고 싶은 거니까, 잠깐만요. 여기, 그럼, n분의 p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분자분모에 M을 곱해주면 네. 음? 그 m까지가 n분의 p 제곱일 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여기가 m제곱분의 p제곱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걸 q 나타내야 q제곱? 되니까 맞나요? 예, 이렇게 하면 끝난 건가요? q 제곱의 오메가 제곱까지 해줘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이렇게 해서 2분의 1, 2m분의 p제곱 더하기 2 오메가 제곱, 2, 뭐라고 해야 되냐. 2 오메가 제곱 q제곱분의 m인가요? 정답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분모가 아니죠. 참, 잘못 네, 읽어냈다. 네네. 맞습니다. 잘 되네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정말 심플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게, 너무 심플한 예시를 가져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 오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오만함이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을 약간 찝어드리면은,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뉴턴 역학이랑 똑같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라는 얘기를 슬쩍 흘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포멀리즘에 두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이 그러니까 피지컬 시스템의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모르니까 여기는,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저한테는. 그리고 그 컨서베이션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왜 그런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해밀턴의 이퀘이션 자체를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라는 정도였고요. 저한테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였어요. 갑자기 F라는 함수가 여기 튀어나옵니다. 여기 RE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EN계가 있어서 EN인 거고 곱하기 R은 그 시간 텀인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타임 에볼루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페이지 스페이스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페이지 스페이스 맞네요. 잠깐만요. 페이지 스페이스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Q랑 P 아닌가요? 맞습니다. 페이지 스페이스 맞습니다. 맞죠? 네. 저 정말 죄송한데 네. 그 파일 좀 다시 채팅방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화면이 네. 보드가 안 보여서 상상으로 어, 보고 있었는데 보드가 안 제, 보이시나요? 제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 핸드폰에서 저 이제 뭐 책 들어가고 있으면서 하는 중이라 혹시 파일 주시면 PDF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저도 읽어보긴 했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여기 줌 채팅창에 올려드리면 되죠? 네네네. 네,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리함수 탭에 정호재 선생님께서 뭔가 글을 막 올려주셨네요. 이거 이따가 좀 읽어봐야겠네요. 아무튼, 네,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기부터가 좀 저는 물음표가 좀 많이 떴어요. 네. 저도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 페이지 스페이스, 그러니까 t까지 포함 페이지 스페이스 곱하기 타임을 갑자기 어떤 실수로 보내요. 그래서, 이거 뭔가 그 해밀토니안을 일반화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DT분의 DF를 그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려는 거 아니면 요 프로포지션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프로포지션까지 가는 길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일단 DT분의 DF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해밀토니안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해밀토니안을 이런 형태로 집어넣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F는 그냥 F대로 놔두고 F가 무슨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F는 F대로 놔두고 여기 Q-랑 그쵸? 그 Q-랑 P-만 그냥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이것을 요 앞부분 있죠? 요 앞부분. 요 앞부분을
새로운 어떤 이거를 뭐라 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름은 포화성 브라켓이라고 돼 있는데 포화성 브라켓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보이시지만 따라 오시는 거죠? 네네네. 저 읽어오긴 했어서 지금 네네네.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h 대신에 그냥 임의의 함수 g라는 함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그 기호를 도입을 해요. 포화송 브라켓이라는. 그리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산했던 이것은 포화성 브라켓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나오는 프로포지션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전 하나도 모르고 그냥 텍스트만 읽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F가 그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인데 이게 컨스탄트인 것과 죄송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F가 그 저 뭐냐 시간에 디펜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F가 컨스탄트인 것과 이 F와 H의 포화성 브라켓이 0인 것은 동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 F가 어쨌든 타임에 디펜드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가 0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맞나? 근데? 솔직히 그것도 제가 좀 확실하지 않은데. 네, 여기가 이제 DT분의 그럴까요? DF입니다.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DT분의 DF가 0이고, 그러면은 타임에가 익스플리트하게 디펜드하지 않으니까 파셜 T분의 파셜 F도 0일 거고, 그래서 FH의 그 포화성 브라켓도 0이다. 라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딱 그,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밑에는, 음, 그치. 이 밑에도 또 물음표 한 100만 개쯤 띄우는 표현이 또 하나 있죠. 옵저버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포지션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 포화성 브라켓이 F와 H의 포화성 브라켓이 0이 되면 그러면 F는 컨스탄트다. 시간에 대해서 컨스탄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물리적 의미는 F를 옵저버블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부터 그 그냥 뭐랄까 일단은 이해를 포기했어요, 저는. F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 observable이라는 게 이제 저기 F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페이즈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타임까지 카티시안 프로덕트 해준 게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모든 상태를 종합해 놓은 거잖아요. 위치, 운동량, 시간까지. 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한 점에서 이제 실수로 보내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위치와 속도와 시간에 있는 하나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observable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는 그냥 뭐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량도 될 수 있고, 각운동량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점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저희가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미가 있으면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F가 의미를 가지는 거고 아마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F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물체가 가지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요소 중에 하나, 요소들을 이제 observable이라고
옵저버블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F가 어떤 하나의 위치와 운동량과 시간에서의 각 운동량을 나타내주는 함수다. 라고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F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컨스턴트 하다라는 거를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이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존 법칙을 증명할 때 그냥 직접적으로 얘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다, 아니, 시간 미분해서 0이다라고 할 필요 없이 이제 해밀토니안이랑 저 포화성 브라켓을 계산을 함으로써 얘가 컨설브 된다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역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그게 혹시 이 책에 그 여러 군데 나오는 그 뭐 타임 이밸루에이션 이런 표현이 있던데 혹시 그 뜻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양자역학에서도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뭐냐, 익스포넨셜의 타임 항이 있는 걸 곱해서 에볼루션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타임 에볼루션을 본다고 했을 때, 시간에 대한 익스포넨셜 함수가 곱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항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미분했을 때 없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네, 타임 에볼루션. 네. 근데 약간 옵저버블이 네, 네네. 옵저버블이 딱 그 양자역학 할 때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용어가 이제 고전역학에서도 똑같이 다 쓰이거든요. 관측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배강민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뭐 우리가 측정하거나 알고 싶은 어떠한 물리량 같은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뭐 위치, 뭐 운동량.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많이 쓰이는 예시로 가운동량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저 F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 P와 Q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뭐 P제곱 더하기 Q제곱 하면 뭐 원 같은 게 나오겠죠. 원은 아니겠죠. 이게 좀 그 페이지 스페이스고 굉장히 P도 P1, P2, P3가 있고 Q도 Q1, Q2, Q3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떠한 도형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만족하는 F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뭐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구의 방정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XYZ 축에서 구의 방정식을 보면 가만히 있는데 걔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맨날 형태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 뜻은 얘를 구라고 정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다르잖아요. 그 방정식이 안 맞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제가 이제 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떠한 현상들이 다 F라는 함수로 딱 관측을 했을 때 보여요. 위치, 시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얘가 관측할 때마다 바뀌어. 양자역학처럼.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뭐 불확정성의 원리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dt분의 df가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이 말로만 해서 좀 이동하면서 해서 좀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물리량은 바뀌지 않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컨저베이션 로라고 돼 있잖아요. 보존된다. 특히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왜냐하면 페이지 스페이스는 모든 상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얘가 이 위치일 때 운동량이 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디펜던트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서 다 모아놓은 공간인데 거기서도 바뀌면 걔는 이제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전개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면 약간 음, 약간 좀 그 물-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질문이긴 한데, 정정을 하자면 물리량을 하고 정의한다기보다는 이제 네. 물리량인데 이제 우리가 뭐 컨절브하는 양이다. 아, 관측되는 양이다라고 이제 뭐 할 수는 없다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표현을. 네네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업저버블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전역학의 그, 영역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위치랑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다, 그러니까 복잡할 뿐이지 다 알긴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고전역학의 그 영역에서는 F가 뭐가 됐든 다 옵저버블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뭐 고전역학에선 네, 디터미니스틱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역학 같지 않아서 네. 웬만해선 다 우리가 모든 페이지 스페이스를 알고 있는 거죠. 네. 페이지 음, 분의 함수를. 그게 사실 네. 고전역학인 거죠. 네네네. 우린 다 안다. 저 음, 식만으로. 미래도 음, 예측하고 과거에도 어떤 모양일지 알 수 있다. 네. 어, 저 F라는 함수의 꼴을 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배강민 선생님 방금 뭐 말씀하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뭔가 제가 제일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모르는 게 제일 많아서 제가 질문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제가 개인가에 받는 느낌이라서 되게 좀 기분이 좋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 지금. 그러면 이것도 되게 이상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F가 어쨌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상태, 의 공간에서 어떤 그 각각의 상태마다 어떤 실수 하나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해서 시간에 대해서 보존된다면, 그렇다면 그 보존된다는 것과 F와 해밀토니안의 포화성 브라켓이 0이라는 건 동치이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보존되는지를 보려면 직접 그 계산을 해도 되지만 포화성 브라켓을 봐도 된다. 네. 라는 걸로 보이는데, 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또, 저도 네, 이게 양자역학에서 저 포화성 브로켓 꼴이 많이 나오고요. 네, 저도 이번에 뒤에를 다 공부한 건 아닌데 좀 보면서 느낀 게 네, 저 부하성 브라켓 꼴이 저도 아직 그거는 공부를 저기까지 못했는데 저도 이번 주 좀 바쁘다는 핑계로 보시면은 저 푸아송 브랑켓 모양의 Q가 파셜 QI 대 I 분의 파셜 F 이 부분 있잖아요. F랑 G를 저 대괄호 두 개를 묶어 놓은 거. 네. 저게 어떠한 기하학적인 특징이 있대요.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아, 그러니까 저게 뭐의 미분이고 그렇잖아요. 미분의 곱이고 약간 이런 꼴이잖아요. 네, 네, 네. 저게 뭔가 저도 아직 공부를 못 해봤는데 저게 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발산 같은 거 정의할 때 얘네 곱해서 뭐 그런 꼴이 나오잖아요. 미분의 아, 꼴.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꼴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얘가 그런 지오메트릭학적으로 어떤 뭐 도형의 뭐 기울기 곱을 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페이퍼는 그걸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어, 말씀하시고 듣고 보니까 진짜 컬이랑 비슷하네요, 생긴 게. 네. 근데 컬은 또 아닌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고 싶은 지오메트릭이 그 테두리 같은 게 시간에 따라 바뀌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리고 뭐 보존되는 것도 아니니까 걔 빼고 본다. 그리고 저 꼴이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살짝 뒤를 봤는데. 음,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컨절브라는 것도 전에 이제 저랑 강성성 선생님이랑 둘이 했을 때 네처 디어리 나오고 뭐 보존량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보존입니다, 이게. 음. 보존량에는 그거에 대응되는 뭐, 시메트리가 하나 있다. 그 내용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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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향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게 뭔가, 네, 저도 강사원 선생님한테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다른 분들한테 죄송한데,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좀 죄송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저랑 남윤 선생님이랑 둘이서 열심히 했다는 기억만 남아있고, 내용에 대한 기억은 거의 안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그런 게, 저는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돼서, 항상 그게 유익이잖아요. 아무튼, 보니까 갑자기 좀
근데 저도 가장 크게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뒤에 한 3.3? 데피니션 3.3 정도까지밖에 못 봤는데 가장 크게 얻은 건 저거였던 것 같아요. 브라켓의 모양, 저 함수의 미분과 꼴이 뭔가 기하학적인 무언가 같다. 음, 네. 기울기 곱 같잖아요. 네. 그 그러네요. 컬은 아닌데, 컬은 아닙니다. 네. 근데 컬이랑 뭔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고. 그리고 이게 다 디퍼런셜 폼이랑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다 공부는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들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도 아는 걸 다 쏟아놓고 우선 네. 그 공부하면서. 네. 역시 얘기를 하다 보니, 저는 확실히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일단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저도 말하면서 정리가 돼서 다양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도 바로바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그래서 저 프랑스형 브로켓은 저런 꼴을 많이 씁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네, 네네. 양자역학에서는 훨씬 많이 쓰이고요. 고전역학보다. 그리고 뭐 음, 아까 말씀드린 옵저버블이나 그런 내용들은 배강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가 지금 그것들을 엄밀하게 하자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이- 제가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네, 그 리데리베티브란 게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퍼슨 브라켓이랑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F랑 G를 퍼슨 브라켓을 하면 이제 G와 관련된 어떤 벡터 필드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따라서 F를 뭐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F와 G를 포화성 브라켓을 했을 때 네네. 그러면 이제 G와 관련된 어떤 벡터 필드가 있고 네. 그 필드를 따라서 리 데리비티브를 취한 것과 그러니까 F를 그 필드를 따라서 리 데리비티브를 취한 것과 포화성 브라켓이 같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미분의 일종이라는 거죠. 어떤 그 사교 기하에서의 미분의 네. 일종과 포화성 브라켓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아, 네, 그래서 컨스턴트인 게 이제 저게 0이면 컨스턴트라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제, 나오 리 데리버티브가 제가 지금 여기 타이핑 해놓은 거 요거 맞나요? 이 리가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리군 할 때 리랑 같은 그겁니다. 분인가요? 예, 네, 걔입니다. 그 리알지브라. 같은 아저씨예요. 네, 아, 리군 그거 다 똑같습니다. 참, 이분도 많은 걸 하셨군요. 그 같은 내용이고 그게 그 입자와 필드 티오리에서 다 연결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걸 하면 거기도 되고 거기도 되는 약간 만능 같은 거.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수학입니다. 뽕해차는. 리 데리버티브는 그러면 그러니까 미분인가요? 쉽게 말하면? 좀 네네. 일반화해 놓은 벡터 장에서의 미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저도 필드 티오리를 하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 입자물리나 필드 이론, 뭐 양자론, 양자장론, 중력장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거 배우면서 뽕에 차면 이제 물리뽕에 가득 차서 현실을 살 수 없게 되는. 왜냐면 그게 그런 매니폴드랑도 연결되고 싹 다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게 군이랑 리군이랑도 연결되고 해서 되게 아름답게 된대요. 전 모르지만. 아, 물론 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이런 걸 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거라서, 어, 맞습니다. 그래도 네네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조금 이번 오늘 다룰 내용인 것 같고요. 어, 남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 선택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디스코드의 무리 함수 탭에 정호재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신 거를 같이 볼지 아니면 그 어쨌든 그 저기 미분 형식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논문과는 별개로 좀 미분 형식의 그러니까 이 논문은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다면 그 미분기하 얘기를 한참 하잖아요. 뒤에서 매니폴드 얘기랑. 그래서 미분 형식 얘기는 좀 안 나왔던 거 아니 한참 뒤에 나왔던 걸로 한참 뒤에 나왔던 것 같다. 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미분 형식 얘기랑 좀 병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배동성 선생님 지금 기대수 3기랑 리만 복수 해석 하시면서 저는 미분 형식 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어, 미만은 안 하고요. 기대수 3기에서 하긴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는 대충 이제, 그러니까, 뭐, 미분 형식 디퍼런셜, 뭐, K 폼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벡터 정의상으로는 그런가 보더라고요. 벡터를 이제 K개를 받아서 이제 실수 하나를 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폼이다라고 하면 원폼이다라고 하면 형태는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는 x, y dx, gx, y dx, d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 벡터 필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지. 잠시만요. 철자가 틀렸네. 필드, 필드. 이제 이거죠. 벡터 필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여기 F랑 G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X랑 DY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용현 선생님 설명을 해주셨던 건데, 이거를 조금 빌려오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있는 어떤 점을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어, 뭐라 그러지? 접선을 보면, 접선이 색깔을 좀 바꿀까요? 예쁘게. 접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지금 요 점 기준으로 단위 벡터를 이렇게 본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X축, 이 단위 벡터가 X축하고 Y축에 평행하지 않으니까, X축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벡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X축 기준으로는 이렇게 쪼개고, Y축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고, 약간 그, 잠시만요, 이거. 조금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 이 지점에서의 이제 벡터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의 벡터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 음, 접선 벡터를 스팬한 공간, 이런 식으로 본다고 저는 약간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벡터 필드라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벡터 저는 벡터 필드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냥 RN에서 RM으로 가는 어떤 함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의 각 점마다 그 정의되는 접 벡터? 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네, 이제 네, 그 우리가 이제 기준을 x축, y축으로 본다. 그러면 그 내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이 얼마나 그 기여를 하고 y축 방향이 얼마나 기여를 할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내적을 할 거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f, g 내적 dx, dy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 뭐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R2에서의 내적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걔는 dx, dy를 기준으로 해서 g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여기 dx, dy의 어떤 벡터 뭐 베이시스에 대한 그 뭔가 정보가 실수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얘도 실수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벡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벡터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스칼라가 나오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주로 계산 위주로 했어서 조금 뭐랄까 살짝 막연한 느낌인데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저는 조금 도움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뭔가 제가 공률 계산할 때의 느낌과 비슷하네요. 네, 약간 아마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계산만 했는데. 의미를 이게 좀 약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느낌인데, 네. 그래서 어떤 베이시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얘는 이제 dx, dy로 잡았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다만 이거를 베이시스를 딱 다르게 잡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스칼라가 또 나오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원폼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고, 투? 저 먼저 하나 첨언해도 될까요? 네네네. 가장 간단한 게 우리가 힘이랑 거리에 대해서 내적해서 일 정의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dx, dy가 우리가 총 2차원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f랑 g가 사실 x, y에 대한 함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어, x 방향으로 얼마나 일을 했는지 fx에 따라 그, 그 x 방향으로 f라는 함수만큼 어떻게 일을 하고 y 방향 이게 좀 저도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어, 아무튼 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원폼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건 어, 어떤 베이시스 dx, dy에 대해서 내적을 해서 실수값이 하나 나오는 꼴이니까 물리학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 같아요. 일. 예,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곱하기가 이제 내적이고 그런 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이 원폼, 투폼 옆에서 해주시는 거 볼 때 느끼는 거는 두 개를 그렇게 내적해서 실수값 하나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뒤에 서 투폼에 대해서 배송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또 뭔가 같이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약간 이를 생각합니다. 선이 있고 그 선에 대한 그러니까 뭐 함수가 이제 선에 대한 경계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걔를 dx나 dy에 대해서 방향으로 내적을 시킨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갈 텐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이거구나.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갈 건데, 그 각각의 점에서 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있고, 그 경로를 따라서 갈 거니까, 요게 이제 뭐죠? DS가 아니고 속도 벡터인 거죠. 속도 벡터가 얘가 될 거고,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내적을 했을 때 그 힘 성분 중에서 그 경로를 따라가는 그만큼의 성분만큼을 이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다 더하면 이제 선적분을 하는 거고. 네. 네, 선적분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그 정도 감상이거든요. 선적분. 뭐 우리가 관심 있는 선적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정도로 갔는데 약간 엄밀히 선은 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선적분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선적분이랑 좀 다른 게 그 원폼을 적분한 게 선적분이고 원폼은 그 벡터 필드 자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 그 필드에다 적분을 한 게 원폼인가?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 전체 일인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걸 적분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아 적분이 들어가기 전이군요.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아, 적분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중력장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중력장을 제일 친숙해 하잖아요. 그래서 중력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력장에서 내가 뭐 공을 찼더니 공을 던졌더니 공이 궤적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중력장의 방향은 이쪽이니까 그 중력장이 작용하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중력장의 작용이 얼마나 될 거냐를 뭐 얘네 두 개를 내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값이 나오겠고 여기서도 값이 나오겠고 여기서도 값이 나오겠고 이런 지점마다 값이 다 나올 텐데 그것들을 다 적분을 하면 이제 전체 뭐 1, 2 되는 거고 중력 해준 1이 되겠죠? 아 그렇네요. 그 아까 사실 이거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아니지만 뒤에 스토크스 정리나 이런 거 하면 다 이 원폼 형태의 적분을 해서 값을 구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맞아요. 적분 직전 그러니까 어떤 벡터 장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저 값에 적분 선적분만 하면 1이 나와 이렇게 봐야겠네요. 어떤 벡터 그렇죠, 그렇죠. 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벡터 필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얘기를 하다가 알았어요. 오 네네 푸폼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면적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dx, dy를 쓰려면, 이게 안 맞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S2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구면이 있으면, 사실은 이 구면을, 어, 그 구의 건널비를 구한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이중적분을 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또는 이거 DA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를 DA를 할 때 이제 매개화를 하면 RDR D세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분을 할 텐데. 근데 얘가 사실은 아니지. RDR D세타가 아니고 뭐였죠? D, 적분 디파이 면적이요? D세타였나? 사인, 사인이 하나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 그 구는 지금 그건 구요. 사인 들어가는 건 구고 네. 지금 지금 S2 얘기하고 있어요. S2면 맞아요. R 사인 아마 세타. 네. 아마 근데 그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반지름을 뭐 112라고 고정을 했을 때는 디파이드 네네. 형태로 뭐 여기 맞습니다. 나오는 건 뭐 대충 그렇다고 칠게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사인이 들어갔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무튼 사인 들어갑니다. 네네. 네네네 대충 넘어갈게요 여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슈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파이라는 게 구를 잘 보시면 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X축, Y축, Z축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렸을 때 그, 뭐를 파이라고 하지? 요 각을 그 위도에 해당하는 각을 세타라고 하고 요걸 세타라고 하죠. 그 다음에 X축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이 각을 파이라고 하는데 네네. 네네네. 문제는 뭐냐면 파이가 0일 때였나? 왠지 사인 세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맞았던 지금, 것 같아요. 여기로 가면, 그러니까 그 면적의, 뭐라 그래야 되지? 면적 요소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네. 크기가 적도 쪽으로 가면은 커지고, 네, 네, 맞아요. 작아져야 어쨌든, 돼서 다시 사인이 들어갑니다. 작아지니까 그 네. 이펙트가 들어가는 게 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예,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네네네. 잠시만요. 옆으로 조금만 옮길게요. 너무.
아, 네, 좋습니다. 이걸 예쁘게 못 그리나? 아,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아, 예쁘게. 기술을 쓰기 시작하셨네요. 네네네네. 기술을 네. 좀 쓰면 예뻐집니다. 제가 또 이런 거 하나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 요거를 요로 아, 얘를 살짝 옮기면 이렇게 하면 예쁘죠? 요거는 이러면 다 지워지나? 아니구나. 아, 안 지워지는구나. 아무튼 요 선은 무시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 이게 되죠. 이렇게. 아, 이걸 일일이 클릭해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예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요각을 피라고 하고, 요렇게 된 요각을 세타라고 할 텐데,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피가 0일 때가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계산이나 이런 게 조금 뭐 미흡하겠지만 요 선이 요 선이 문제가 되거든요. 요 선은 적분을 안 해요. 해보시면 이거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 원래 이제 적분을 다 해야 될 그러니까 적분을 해서 이 면적을 구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p가 요렇게 돌아가서 저기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 선을 적분을 안 하게 되거든요. 요 선을 적분을 안 하게 돼서 근데 이 선을 적분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 4파이가 나와요. 반지름 1일 때. 반지름 1일 때 이게 결과가 4파이가 나오는데 왜 이 선을 계산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4파이가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면적이라는 게 사실은 선 하나가 면적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자체를 구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도. 근데 사실은 적분 영역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 선 하나를 빼놨으니까. 그래서 뭐 메이어 비트리스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니 잠깐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 그래서 얘를 원래는 이제 뭐 dx dy에서 뭐 변수 변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로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선 하나가 빠지거나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그 이슈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투폼으로 뭐 dx, 웨지, dy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제 면적 요소로 써서 하면 어 정의역 자체가 어느 정도 정의가 잘 된다. 왜 이게 빠지냐면 부를 우리가 적분하는 거는 약간 R2 위상적으로 R2랑 같은 어떤 영역에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구는 위상적으로 알투랑 같지 않아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제가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투폼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다 보면 해보면 뭐 야코비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붙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것 없이 얘가 그냥 면적 요소로서 어떤 뭐냐 면적 영역 자체가 좀 정의가 잘 되고 뭐 적분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저도 사실 저 기대수 3기 하면서 많이 빼트려 먹긴 했는데 드는 생각이 저 DX하고 교집합 DY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저런 식으로 웨지라고 합니다. 웨지라고 하나? 아, 제가 웨지라고 하는 저게 뭐 투폼이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쟤를 아까 전 그 선적분했던 것처럼 쟤만 적분하면 어떤 값이 스칼라 하나가 나온다. 그런 꼴이 있는 거죠. 원래는 저 안에 막 적분이 여러 개 있고 이런데 저걸 적분 하나로만 어떤 관심 있는 값, 스칼라 값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걔를 투폼 형식이고 사실 저것도 뭐 보면은 앞에 원폼처럼 dx, dy가 이렇게 막 내적된 것처럼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GPT랑 한참 뭐 이야기도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캐노니컬 원폼을 이런 식으로 아까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그 외미분을 취하면 얘를 외미분을 이렇게 취하거든요. 계산은 할 줄 아니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고 그리고 P, D, DQ 이렇게 되는데 얘는 빵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캐노니컬 투 폼이 이제 원폼 외미분해서 디세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를 뭐 오메가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어디 갔죠 아까? 아까 그거 있죠. 어디 갔지? 아까 해밀턴이 할 때 있었는데 잠시만요. 뭐 찾으시나요? 그거 있죠. 그 P는 라운드 H, P닷은 라운드 H 그거 있죠. 아, 여기요? 맨 처음에 나왔던 거요? 네네네네. 이게 또 저걸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정확한 뭐 계산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걸로부터도 유도가 캐노니컬 원, 투 폼으로부터 유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봐가지고 네, 뭐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저 더, 네. 잠깐만 여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좀 전에 여기 캐노니컬 원폼, 캐노니컬 투폼 써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어, 저는 정말 무지한데, 네. 여기서 캐노니컬이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원폼, 투폼, 그냥 저한테는 원폼, 투폼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아직은 와닿는 상황인데, 네네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여기서 P랑 Q가 뭐예요?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이거? P가 아까 그거예요. 그 P가 운동량이고 아, Q가 위치고. 아, 그 아까 라그랑지안 할 때 네네네. 그 라그랑지 해밀토니안을 정의를 P, Q 닷 빼기 L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네. 아, 뭐지? 까먹었다. 그 무슨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르장드르, 아, 맞아. 르장드랑 르장드르. 네. 네,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아, 뭐지? 아까 저기 액션 GT를 계산하시던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그걸로 캐노니컬 원폼이 이렇게 뭐 이걸로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정의를 하면, 근데 얘로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캐노니컬 투폼을 이거는 그냥 외미분치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제, 사실상, 네. 그러니까 외미분치하는 거는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몇 번 해보면 분배 법칙으로 그냥 하는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죄송한데, 외미분이 뭔가요? 그러니까, 외미분이 뭐냐? 네.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계산을 하는 건 할 수 지금 있습니다.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D 괄호하고 뭐가 있으면은, D가 이제 미분 취하는 건데, 네. 그 미분을 취하는 마치 건데,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그러니까 곱함수의 미분법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곱함수의 미분법은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약간 계산은 미분을 분배 법칙 한다. 그러면서 분배 법칙을 할 때 보통 분배 법칙 할 때 곱하기를 하잖아요. 또는 더하기를 하거나. 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할 때 얘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D에 X, Y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가 분배 법칙으로 돼서 네, 곱함수의 미분법처럼 dx 웨지 뭐 y 더하기 x 웨지 dy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연산 자체는 몇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 막 그렇게 저도 사실 막 그렇게 디테일한 어떤 의미나 수학적인 의미나 이런 것까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계산은 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앞으로 스터디를 해 감에 있어서 이 언어 쌓기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솔직히 투폼은 하나도 모르겠고요. 네, 원폼은 약간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건가? 약간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은 제가 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요 그려주신 거 요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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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그,
그 선적분 요거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그 원폼 써주신 거에서 요 F랑 G가 네. 이 힘의 어떤 그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네네네네. 느낌이고 DX, DY가 이 적벡터의 성분? 네네네. 네, 좀 그, 그런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2차원에서 한 거고 네. 3차원이면 이렇게 되겠죠?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DY 네. 더하기 뭐 HDZ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3차원으로 뭐 이렇게 뭐 간다.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가면 사실 3차원으로 지금 뭐 형상화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이런 등등의 뭐 F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F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선 FGH로 나오고 얘를 뭐 XYZ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DX, DY, DZ를 사실상 내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에서의 어떤 뭐 물리량이 있겠죠? 그 물리량을 이제 걔가 이제 실수로 나올 거고, 네, 딱,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딱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네, 그, 지금 리만의 복수해서 그 2기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제가 요즘은 전혀 못 보고 있는데, 초반에 한 3개, 4개까지는 조금 레코드로 봤었는데, 네, 기억에 남는 게, 그냥 일변수 함수 적분하는 거 있잖아요. 네, fx, dx 이렇게 적분하잖아요. 네, 여기서 적분하는 게 fx가 아니라 fx, dx를 적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네. 그거랑 이 원폼을 적분한다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네네네, 비슷한 철학입니다. 우리가 음, 계속 미적분학은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했잖아요. 네, 네, 그 다른 것까지 뭔가 추가해서 하는 거죠. 그게 더 이제 뭐 수학적으로 쉽든 아름답든 직관을 주든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저도 투폼은 잘 모르는데, 네, 근데 다만 물리 공부한 사람으로서 투폼 형태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약간 그레디언트, 컬 이런 거 배우셨죠? 네. 네, 조금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투폼이에요. 투폼의 어떠한 예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일반화를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고 0에서 0폼에서 원폼이 되면 그 투폼이 되고 이러면은 그게 좀 뭐 더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다 정도로 전 좀 아직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 아무튼 네, 갑자기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폼이 선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기울기 같은 거 보는 거면 영폼이 그 제로폼이 원폼 같은 경우면은 뭐 저도 이제 헷갈려서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급하게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원폼이 적용되면 컬이 나오고 투폼이 적용되면 발산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의미로 좀 연결을 시켜서 보면 그런 값들이랑 연결된다고 하네요. 적혀 있는 게. 요 정도, 하시죠? 네, 요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이미 숨이 벅찬데. 대충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컬 다이버전스. 네네. 그래서 그 맨날 그 진짜 맨날 나오는 와인딩 폼 진짜 어딜 가나 나오는 언제 어디서나 다 등장하는 와인딩 근데 폼이 사실 살면서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여기서만 맨날 나오는 이 뭔가 이상함. 여기서만 보는 세상이 잘못됐어. 이렇게 여기서 맨날 나와. 생기는데 네 이렇게 생기는데 와인딩 폼을 뭐 적분하면 뭐지 뭐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클에서 반지름 일자리 서클에서 와인딩 폼을 적분을 하면 뭐 이 파이가 나와요. 이게 그냥 요거를 적분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dx 더하기 d x d y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어떻게 적분을 하냐? 얘를 이 상태로 적분하기는 힘드니까 매개화를 하자. x는 코사인 세타, 뭐 t로 해도 되고요. y는 사인 세타. 이거 해보면 이제 d 세타 나와서 0부터 2파이까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그냥 2파이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심오한 복수 해석의 세계.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리만 그는
네, 신인가 뭐 이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무튼 네, 음. 요런 게 이제 와인딩 폼이 이제 원 폼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인 거죠. 아, 저도 근데 오늘은, 아, 네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아니요 저도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설명을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못하겠고 좀 그냥 익숙해져 있기만 한 느낌이 조금 있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뭔가 새로운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음, 저희 그래도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벌써 3페이지나 했어요. 원래 한 페이지도 못 할 거라고 했는데. 앞부분은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그게, 거라고 하지 아, 않았나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와, 3페이지. 그게 앞이라서 그런 거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 모르겠다. 우선 3페이지. 우선, 우선 서로 스스로를 좀 격려하며. 다음 끝이 주부터는 했으니까. 점점점. 그래도 뭔가 오늘 한 것들이 그런 해밀토니안 역학을 보겠다는 거, 뭐 사형기하를 보겠다는 거, 그리고 뭐 프라송 브라켓, 그리고 전 사실 가장 큰 수학이 저걸 기하학으로 보겠다라는 거 혼자 좀 공부할 때 그런 방향이겠구나 느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네. 전 사실 여기서 지오메트릭이 나오는데 하나도 안 하거든요, 진짜. 저기서 뭐야? 나에게 그냥 체인 룰 정도로밖에 안 보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1시간 반,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지금, 11시 20분 내는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도 오늘 뭔가 좀, 키워드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까 그 해밀토니안하고 나올 때,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원폼 얘기해 주신 거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정말 말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만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왜 FX를 적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아직 답이 안 떠오르긴 하는데, 그냥 그 원폼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정도만 지금은 그냥 조금 감만 생겨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더 생기겠죠. 제가 설명이 미흡하고 제가 잘 몰라서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공부해야죠. 네, 이게 지금 다음, 오늘 했던 거는 더 안 봐도 되겠죠? 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또 볼 텐데 그리고 앞 뒤에 게 분명 다시 연결되면서 그렇죠. 연결될 테니 우선은 조금씩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부터 바로 그 매니폴드가 나오는데, 처음에 데피니션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데피니션들이 다 그러니까 매니폴드랑 그 미분기하 관련된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데피니션 줄줄이 나오는 게 솔직히 좀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 끝나고 또 얘기 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